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텍스 1에 이어서 텍스 2 교재는 253페이지 텍스 1 때 사용했던 교재 또 문제집 이어서 계속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253페이지 챕터 3 Corporations 법인세법 들어갈게요. 법인세 관련 양식은 255페이지부터 있는데 나눠드린 핸드아웃으로 법인세 신고 양식은 정리할 거예요. 뭐 거의 똑같은데 그래도 가장 뭐 최신 양식으로 온라인으로 수강하신 분들은 핸드아웃 걸어드렸으니까 그 PDF 파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 양식 어떻게 생겼나 한번 먼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앞으로 챕터 3 동안에 이제 쭉 보셔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 양식이니까. 그래서 핸드아웃 보시면 1120 법인세 신고서 폼 넘버가 1120. 그 다음에 제목은 양식 제목은 United State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미 연방 법인 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체크라는 란 있죠. 체크 if 하면 체크하세요. 박스에 체크하세요. 1A의 Consolidated Return 연결납세 신고서라는 의미고요. 연결납세 신고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 소득세도 두 부부가 따로따로 개별 신고하겠다 선택을 하든가 합산 신고 지위로 그냥 하나의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같이 신고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듯이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 개별 법적 실체들, 개별 법인들인데 연결 그룹사에 해당 소속된 연결 그룹사에 포함되어지는 법인들끼리는요. 법적인 개별 실체라도 따로따로 1120으로 따로따로 법인세 신고 납부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연결납세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하나의 회사처럼 이렇게 하나의 1120, 1120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 납부하겠다라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연결회사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그 연결 납세 요건은 나중에 이제 보시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관련 정보 신고서인 Form 851 851을 첨부하세요 그래놨고요. 그 다음에 2번 라인에 Personal Holding Company 인적 지배법인이라고 부르고요. 인적 지배법인에 해당이 되면 또 체크하세요. 법인세를 내는 법인인데 인적 지배법인 요건에 충족한다면 Attach Schedule PH에 Schedule PH라는 부표 부속 명세를 뒤에 첨부하시고요.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3번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줄여서 PSC 텍스 1 때 잠깐 언급됐었는데 인적 용역 회사, 인적 용역 제공 회사에 해당하면 PSC에 해당하면 체크하세요. 그리고 스케줄 M3라는 것을 attach, 첨부해야 되는 법인이면 또 체크하세요. 뭐 그런 얘기들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상호, 소재지, 오른쪽 상단에 귀속 연도, 그 다음에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자 등록 번호, Date Incorporated, 법인 설립 일자, Total Asset, 자산 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얼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살짝 밑에 보면 Initial Return, 최초 사업연도 신고서다. Final Return, 최종 사업연도 신고서다. Name Change, 당해 상호의 변경이 있었다. Address Change, 소재지의 변경이 있었다. 체크하는 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Income Section 1A, Gross Receipt, 조세요, 총수입, 총수입금, 총수입액 혹은 매출액, 총 매출액. 그래서 뭐 물건 판매에 따른 매출액이든 기타 또 뭐 서비스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이든 간에 총 매출액을 1A셀에 넣습니다.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다음 Returns and Allowances, Sales Returns, Sales Allowances 아시죠?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역시 손익계산서 정보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제품의 하자, 결함 있어서 반품 들어왔어. 반품, Sales Return 들어왔어. Return에서 들어왔어. 그 다음에 Allowance 깎아줬어요. 그거 집어넣고요. 그러면 일시셀, 밸런스, 산액, 이게 순매출액, Net Sales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또 매출 할인 그런 거 다 까고 난 순매출액이 일시셀이에요. Net Sales. 그 다음에 2번 라인이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 빼고 나면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 여기까지 손익계산서 정보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Income Statement 정보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라인에 dividends and inclusions, schedule C, line 23, 뭐 그래놨네. dividends,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소득. 해서, 배당소득, 그 다음에 interest, 이자소득, 세법상의 이자소득, 그 다음에 gross rents, 임대소득, gross royalties, 사용료소득, 뭐 특허권 같은 거 빌려주고, 사용료소득, 그 다음에 capital gain, net income, 자본소득. 뒤에 스케줄 D 첨부하세요. 우리 텍스 1을 공부하신 분들은 개인들도 스케줄 D가 있었죠? 법인도 스케줄 D가 있습니다. 모든 캐피탈 게인과 캐피탈 로스는 스케줄 D를 거쳐야 돼요. 스케줄 D를 거쳐서 순액이 여기 이 8번 라인으로 오게 되는데 기억력을 되살려서 텍스 1 마지막에 우리 캐피탈 에셋, 캐피탈 게인, 캐피탈 로스 보셨을 때 코퍼레이션은 스케줄 D 이상의 최종값이 넷 캐피탈 게인이면 여기 8번 라인으로 온다. 넷 캐피탈 게인이면 온다. 과세 내야 되니까, 법인세 내야 되니까, 자본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스케줄 D의 최종값이 넷 캐피탈 로스가 나면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와는 달리 한 푼도 1120 페이지 1으로 올 수 없다. 넷 캐피탈 로스가 나면 스케줄 D의 넷 캐피탈 로스는 오리너리 인컴과 한 푼도 상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신고서는요. 소득세 신고서는 캐피탈 게인 혹은 캐피탈 로스까지도 올 수 있었어요. 3,000불까지. 캐피탈 로스 3,000불까지. 근데 법인의 경우는 C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넷 캐피탈 로스가 한 푼도 올 수 없기 때문에 로스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1120 페이지 1의 8번 라인에 캐피탈 로스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9번 라인에 net gain loss from 4797 4797 역시 텍스 1 챕터 2 property transaction 쪽에서 우리 섹션 1231 asset 보신 적 있죠? 섹션 1231 그래서 4797 통해서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했다. 사업용자산 처분 손익 중에서 오리너리라는 캐릭터를 갖게 되는 것은 여기로 온다. 1245 게인, 뭐 1250 게인, 또 오리너리 로스, 즉 1231 로스, 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8번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들의 캐릭터는 뭐다? 8번 라인의 캐피탈이라는 캐릭터, 얘네들은 전부 스케줄 D를 거쳐서 거기서 네팅 프라이스를 거쳐서 순액이 8번 라인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손익의 캐릭터는 둘 중에 하나다. 캐피탈로 분류될 수 있느냐? 아니어서 그냥 오리너리 한 거냐? 오리너리 게인, 즉 오리너리 인컴이나 오리너리 로스냐? 그러니까 8번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들의 캐릭터는 전부 그냥 일반 손익들이에요. 일반 소득, 일반 손실, 정상 소득, 정상 손실. 오리너리야, 오리너리. 8번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들의 캐릭터는 오리너리. 그래서 아까 넷 캐피탈 로스가 났다면 8번 라인으로 한 푼도 올 수가 없어서 다른 오리너리 캐릭터의 인컴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리너리 인컴을 한 푼도 줄일 수 없다. 옵세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기타 소득 나머지 9번 라인까지 들어갈 수 없는 9번 라인까지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소득들은 10번 라인, other income, 기타 소득. 뭐 예를 들어서 bad debt recovery 같은 거 한 거예요. 대손금 회수 같은 거 한 것이. 이렇게 해서 total income 총소득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1120이라는 법인세 신고서 양식 단순화 시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 한 해 동안에 하나의 4년도 동안의 총 소득이에요. 비즈니스 인컴들. 1년 동안의 총 소득이다. 비즈니스 인컴. 뭐 물론 이제 비즈니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득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배당 소득이다, 이자 소득이다, 그냥 뭉뚱그릴게요. 뭉뚱그려서 그냥 비즈니스 인컴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종 디덕션들 빼요. 공제 항목들을 차감합니다. 손비 항목들 처리해요. 12번 라인에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 보수, 임원진들. 13번 라인에 salaries and wages, 직원 급여. less employment credit의 의미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인데요. 특정 집단에 소속된 자를 고용을 할 경우에 고용을 하게 되면 특정인을 고용하면 급여가 나가잖아요. 인건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사업주에게 허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주가 임플로이먼트 크레딧도 받고 또 여기서 디덕션도 받고 이중으로 공제 처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플로이먼트 크레딧 고용 관련 지금 세액공제 처리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를 여기서 디덕션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4번 라인 repairs and maintenance 수선유지비. 15번 라인에 bad debt, 대손손실, 대손금, 대손손실, rent, 여기서 얘기하는 rent는 위에 6번 라인과는 달리
이 6번 라인은 인컴 섹션의 렌트고, 그 다음에 16번 라인은 디덕션 쪽에, 왼쪽 보시면 디덕션스 보이시죠? 거기 렌트니까 임차료예요.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건물 임차료. 16번 라인에 렌트는 rental expenses입니다. rental expenses. 17번 라인 텍스 라이선스 각종 세금 및 면허. 비즈니스 엔터티들은요, 다 이 텍시즈 라이선시즈라는 라인이 있어요. 디덕션 라인이. 텍시즈라는 라인은 사업과 관련한 비즈니스와 관련한 각종 제 세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세, 또 자동차세, 뭐 사업과 관련한 사업활동과 관련한 세금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페이롤 텍스, 임플로이먼트 텍스, 고용에 따른 고용세, 그런 것들 여기서 공제 처리하는 거예요. 텍시즈. 또 스테이트 인컴 텍시즈, 로컬 인컴 텍시즈, 주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그리고 인디비주얼도 텍시즈 페이드라는 섹션이 개인적인 세금 부분 중에서 공제 대상, 공제를 허용해주는 그런 세금 부분을 스케줄 A, RMA 디덕션을 통해서 뭐 재산세 공제도 했고요. 또 주 및 지방소득세 공제도 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마찬가지 얘기죠. 마찬가지. 그래서 스테이트 앤 로컬 인컴 텍스가 될 수도 있고 세일즈 텍스가 될 수도 있고, 단 세일즈 텍스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그 관련 세일즈 텍스가 뭐 때문에 부담하는 세일즈 텍스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무상 식비와 관련한 뭐 세일즈 텍스야? 그럼 업무상 식비로 처리하는 거야. 그거는 밀즈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텍시즈는 라인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뭐 기계장치 취득에 따른 세일즈 텍스, 기계장치 취득가액으로 처리해야 돼요. 취득 부대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기계장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비로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텍시즈는 주로 property taxes, real property taxes, personal property taxes. 그 다음에 employment taxes. 그런 것들 여기서 공제 처리한다. 그 다음에 각종 뭐 면허세 있잖아요. 주류 면허랄지, 면허 꼭 받아야 되는 경우에 면허세 내는데 정기적으로 꼭 공제하는 거. 그 다음에 18번 라인 인트레스트. 우리 사업상 이자 비용이죠. 이 인트레스트도 저 5번 라인의 인트레스트하고 구분. 5번 라인의 인트레스트는 이자 소득, interest income. 18번 라인의 인트레스트는 interest expenses, 이자 비용, 사업상 이자 비용. 19번 라인의 charitable contributions, 기부금, 기본 공제. 20번 라인 depreciation from form 4562, 4562 우리 텍스 1 때 보신 적 있어요. 4562. 근데요, not claimed on form 1125A래요. or elsewhere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거는 1125A 뭐 이게 뭐냐면 매출 원가에 잡히는 거, 뭐 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같은 거, 그거는 이 인벤토리 원가에, 제조 원가에 포함됐다가 나중에 CGS로 털리잖아요. CGS로 비용 처리가 되잖아. 그걸 이 감가상각비로 또 털면 안 되겠죠. 이중으로 공제 처리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CGS로 뭐 이렇게 포함돼서 처리되는 감가상각비,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CGS 같은 걸로 처리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공제. 그 의미고, 디플리션, 감모상각비, 애드버타이징, 광고선전비, 펜션, 프로핏 쉐어링 플랜스, 퇴직연금 보험료, 직원들 퇴직연금 보험료, employment benefit programs, 복류생비. 25번 리저브드래요. 미래를 위해서 비워놨어요. 유보해놓은 라인이에요. 과거에는 뭐 국내 생산 활동 공제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일단은 비워놓은 공란이에요. 25번은 의미 없음. 26번 기타 공제. 24번까지 없어. 그럼 나머지 기타 공제, 잡다한 공제, 잡비 같은 거 공제. 그렇게 해서 total deduction이 나오네요. total deductions. 12번에서 26번까지 더하래요. 총 공제. 그거를 우리가 비즈니스 익스펜스라 표현할게요. 비즈니스 익스펜스 뺐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28번 라인이야. 택서블 인컴이 나왔는데요. 그로스에서 이제는 택서블이 나왔는데, 그로스에서 뺄 거 빼고 택서블이 나왔는데 아직도 처리해야 될 게 남았대. before. 뭐 처리 전이에요? net operating deduction, 2월 결선금 공제 및 special deductions, 특별 공제, 차감 전 과세 소득. 그걸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이게 28번 라인인데 28번 라인 taxable income은 인컴인데 before 스페셜 디덕션이라는 특별 공제라는 표현을 스페셜 디덕션이라는 표현을 DRD라는 용어로 좀 바꿔볼게. DRD라는 건 뭐냐면 dividends received deduction이라 해서 수취배당금 공제 의미인데요. 수취배당금 공제
뭐였는데요? 다음 페이지가 스케줄 C예요. 뒷장을 보세요. 뒷장. 2페이지. 1120 2페이지. 페이지 2. 페이지 2 메뉴에 보면 스케줄 C 있죠? Dividends, Inclusions, and Special Deductions. Dividends and Special Deductions. 그래서 1번 라인을 보시면 Dividends from less than 20% owned domestic corporations. 자, 20% 미만 피투자사에 대한 주주 입장으로서 이 C코퍼레이션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예요. 투자해놨어요. 근데 그 지분율이 20% 미만이래요. 근데 그 피투자사가 인베스티가 배당금을 주더래요. 그래. 이 회사가 주주니까 그 피투자사가 이 투자사한테 배당금을 주더래요. 주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은 1번 라인에 A 칼럼 있잖아요. 오른쪽에 쭉 가다 보면 dividends and inclusions 배당소득 및 또 포함시켜야 될 금액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20% 미만의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년간 받은 배당금은 A 칼럼에 1번 셀에 집어넣는 거예요. 1번 라인에. 그러면 B 칼럼이 뭔데? 뭔가 퍼센티지가 나있죠. 50%, 50% 그걸 적용하면 C 칼럼이 나온대요. Special Deductions 금액이 나온대요. A times B 하면 특별 공제액이 나온대요. 1번 라인은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1번 라인 하이라이트. 1번 라인 중요합니다. 자, B 칼럼이 의미하는 것이 이 DRD percentage라고 불러요. 이 DRD, Dividends Received에 대한 Deduction Percentage. 수취배당금 공제율. 그러니까 어떤 특정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로부터 올해 한 해 동안 디비던즈를 배당금을 100을 받았어요. 100을 받았으면 그게 다 과세가 안 돼요. 50% DRD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특별 공제액이 50이 있어서 100에서 50을 제한 나머지 50만 과세가 됩니다. 나머지 50만 법인세 과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까지 흘러가요. 이유는 이렇게 C코퍼레이션의 경우는 특별하게 수취배당금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간단히만 좀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 교재 279페이지의 그림 279페이지 메뉴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6절 디비덴즈와 디비덴즈 리시브드와 디덕션이래요. 디비덴즈 리시브드 디덕션 DRD래요. 배당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제를 허용을 해준대요. DRD래요. 그래서 이 DRD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그림 있죠? 그림 좀 단순화 시켜놓은 건데 일단 제목 볼게요. 상단에 1번에 DRD와 트리플 텍세이션 구조, 단순화, 서브시디어리가 있어요. 종속회사, 피투자사죠. 인베스티, 그리고 페어런트가 있어요. 지배회사가 있어요. 모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페어런트가 서브시디어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분, 그리고 페어런트 컴퍼니, 인디비주얼 스탁홀더들, 인디비주얼 쉐어홀더들, 개인 주주들이 있다고 볼게요. 페어런트의 개인 주주들, 그리고 플랫 텍스 레이트, 단일세율, 실제는 21%예요. 현재 단일세율, 플랫 텍스 레이트, 그리고 서브시디어리 컴퍼니의 당의 텍서블 인컴이 100 있다. 페어런트 통해서 인디비주얼, 페어런트, 인디비주얼 쉐어홀더까지 쭉쭉쭉 배당되는 경우를 가정. 이거는 이제 요 교재가 나왔을 때는 이제 누진세율 구조여서 누진세율인데도 단일세율을 가정해갖고 여기다 그냥 예를 넣어드렸는데 실제 지금 현재 단일세율 생각해봐도 자 서브시디어리에게 올해 텍서블 인컴 100이 있어요. 법인세 내야 되겠죠? C코퍼레이션이에요. 서브시디어리가 C코퍼레이션이니까 텍서블 인컴 과표 100에 대한 21%, 21을 세금을 내야 돼요.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25%를 가정을 해놨는데 그냥 이해만 하세요. 21이 세금이야. 나머지 79를 다 100% 주주인 페어런트 컴퍼니에게 배당을 했다고 극단적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퍼레이션 쉐어홀더 법인 주주인 페어런트 컴퍼니에 과세대상 소득이잖아요. 디비덴드 인컴은 과세대상 소득이잖아. 아까 1120 4번 라인에 신고해야 될 소득이잖아요. 이 소득에 잡혀요. 그 79가 잡혀요. 또 21% 또 법인세 대상이 돼요. 대략 16.6 돼요.
옆에는 뭐 19라고 되어 있지만 이해만 하세요. 그거를 제한 법인세 차감 후 또 이익을 또 페어런트 컴퍼니의 주주는 100% 다 인디비주얼들만로 이루어졌다고 볼게요. 인디비주얼들한테 또 배당으로 다 줘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텍스원 때 봤잖아. 이 배당 소득도 과세 대상 배당 소득세 대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일연도 동일 소득 100에 대해서 이놈의 배당이 한 번씩 주주들한테 이루어질 때마다 과세 대상이 돼요. 세금 부담이 인컴텍스 부담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중간 단계, 코퍼레이트 쉐어홀더 단계, 코퍼레이트 중간 단계에서 그러면 이게 과세가 안 되게 중간 단계 법인 주주 단계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그게 법인세 대상이 안 되게 일부 혹은 전부를 빼줄게 특별하게. 그게 스페셜 디덕션인 디비던즈 리시브드에 대한 디덕션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법인세를 내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를 내는 C 코퍼레이션한테만 특별히 인정되는 공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멀티플 텍세이션 미리게이션 차원이야. 중복과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게 이제 이 단순 가정이지만 밑에 인디비주얼 쉐어홀더가 꼭 인디비주얼만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코퍼레이트 쉐어홀더가 또 있을 수 있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과세되고 또 그 코퍼레이트 쉐어홀더의 또 주주한테 또 배당하면 또 과세되고 그렇게 멀티플 텍세이션 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 C 코퍼레이션 단계에서 코퍼레이트 쉐어홀더라면 C 코퍼레이션 쉐어홀더라면 특별하게 DRD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P2사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서 아까 그 핸드아웃 스케줄 C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P2사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면 50% 빼줄게. 50% 빼줄게. 특별하게 빼줄게. 어디에서? 여기서 빼줘요. 29A 라인에서. 디비던드 리시브 디덕션. 앞에 핸드아웃 페이지 1에 보시면 29A 라인, 29B 라인이죠. 29B 라인, 29A 라인은 2월 결손금 공제 라인이고 넷 오퍼레이션 디덕션.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났대요. 결손이 택서블 인컴이었고 결손이 났으면 이렇게 미래로 이월시킨다고 그랬죠. 미래로 이월시켜서 2월 연도에 택서블 인컴이 있는 연도로 이월시켜서 그 택서블 인컴의 80%를 한도로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 2월 결손금 공제 제도고 그 다음에 B라인, 이거 A라인을 비워놔야지. 올해 택서블 인컴이 낮다면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이게 29A. 그 다음에 디비던드 리시브 디덕션도 가능하다. 29B 라인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아까 1120 4번 라인 보세요. 1120 4번 라인에 보시면 dividends 나와있죠. 쭉 따라보니까 스케줄 C의 라인 23 금액 가져오세요. 스케줄 C 거 가져오세요. 29B 라인을 따라가 보세요. 동일한 스케줄 C의 24번 라인 금액 가져오세요. 그 얘기죠? 24번. 다시 다음 스케줄 C 1120 페이지 2 스케줄 C 핸드아웃 1번 라인 하이라이트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less than 20% ownership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P2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그거는 공제율이 DRD 퍼센티지가 50%다. 2번 라인 자 그러니까 만약에 1번 셀 금액이 100이 있다. 20% 미만의 P2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 총액이 올해 1년간 100이 있다. 그럼 여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100. 4번 셀 1120 4번 셀. 뭘 통해서 4번 셀로가 스케줄 C의 A 칼럼 쭉 타고 스케줄 C의 A 칼럼 쭉 타고 밑에 23번 라인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스케줄 C의 23번 라인 볼까요? 스케줄 C의 23번 라인. Total dividends. 여기 A 칼럼의 맨 밑에 23번 셀에 100 포함되는 거야. 100. 그리고 나서 스페셜 디덕션 금액은 1번 라인의 C 칼럼에 1C셀에 50 공제액 50 들어갔다가 그 공제액 특별 공제액이 어디로 쭉 내려가요? 24번 라인 스케줄 C의 24번 라인 Total Special Deductions 거기에 쏙 들어가요. 23번 라인 값은 앞에 1120 4번 셀로 옮겨 적으세요라는 그러한 지시사항을 보실 수 있고요. 24번 라인은 스케줄 C 24번 라인을 주르륵 타고 가다 보면 29B 라인에 옮겨 적으세요 라는 지시사항 인스트럭션을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스케줄 C의 1번 셀 금액이
100이 있대요. 1번 그 디비덴드 리시브드가 A 컬럼에 A셀에 1A셀에 100 있어요. 고개 쭉 타고 여기 4번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요거에 대한 DRD 금액은 이 스케줄 C의 1C셀 거기에 50, 공제액 50, 특별 공제액 50, 고개 쭉 타고 24번 라인까지 갔다가 어디로 와요? 1120 페이지 1에 여기로 와요. 29B 라인으로 50 본다고 50. 그런 식으로 오면 요게 이제 30번 라인이 이제 과표거든요. 30번 라인이 라인 30 볼까요? 30번 라인 1120 30번 라인 30번 라인이 taxable income이라 나와있죠. 이게 법인세 과세 표준이야. 법인세율 적용 직전의 과표. 그래서 표준 거기까지 흘러갈 금액은 얼마만 흘러가요? 얘 같으면 나머지 50만 흘러가겠죠? 100 중에 50만 과세돼요. 100 중에 50만 법인세 대상이 돼야. 텍스 레이 적용 대상 그렇게 해서 법인세액이 산출되는 거야. Gross tax liabilities, 즉 regular corporate income taxes. 나머지 50을 DRD로 빼줘요. 실제 이게 외부 유출이 단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빼주는 거지. 특별히 공제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스케줄 C, 그러면 다 50%만 되나요? 공제율이 아니라 스케줄 C의 2번 라인도 하이라이트. 스케줄 C의 2번 라인. 자, dividends from 20% or more owned domestic corporations. 20% 미만이 아니라 이제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 A셀에 넣고 공제율 하이라이트 65%. 100 중에 65%가 공제액이야. 특별 공제액. DRD 금액이에요. DRD, Dividend Received Deduction 금액이 돼요. 100 중에 65가 이제 C셀, 이 C셀로 들어가겠죠? 그거 중요한 라인이고, 2번 라인도. 그 다음에 나머지 건 필요 없고, 11번 라인. 스케줄 C, 11번 라인. Dividends from affiliated members. 이게 연결 그룹사예요. 연결 그룹사, 연결 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요. DRD 퍼센티지가 100%. 100%를 다 빼버릴 수 있어요. 이게 연결 그룹사의 요건은 나중에 보실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이 80% 이상이야. 80% 이상의 연결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다 빼줘. 자, 그러면 지분율 20% 미만짜리 있고 또 20% 이상 80% 미만의 unaffiliated corp로부터 받은 거 있고 또 80% 이상의 affiliated group 멤버로부터 받은 거 있고 그렇다 친다면 100 사이가 있다면 100 중에 20% 미만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거 50 빠져요. 20% 이상 80% 미만짜리는 100이 이렇게 있다면 65가 여기서 빠져. 65를 여기서 빼요. 연결사로부터 받은 100이 있다면 100을 다 빼버려 여기. 지분율 구간이 세 구간이야. 20% 미만, 20% 이상, 80% 미만, 80% 이상. 그래서 지분율에 따라서 DRD 퍼센티지가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DRD 퍼센티지도 같이 높아져요. 나머지만 과표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유는 멀티플 텍세이션 미리게이션 취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고 다시 1120 페이지 1 우리가 30번 라인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30번 라인까지 과표까지 왔어요. 과표까지 이제 세율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인세율 적용해야 돼. 법인세율. 그렇게 해서 정규 법인세가 나오고 정규 법인세 외의 기타 조세 other taxes 그 다음에 우리 세액공제제도 tax credits 이제 최종 법인세 산출세액 나옵니다. 미리미리 내야 되겠죠? 미리미리 individual도 그렇듯이 법인도 미리미리 풀페이먼트 해야 돼요. 원천징수제도 중간이연합제도를 통해서 미리미리 withholding 그 다음에 estimated tax payment 그래서 정산을 해서 아직도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해야 될 텍스 듀
자가문 납부해야 될 법인세액이 아직 있던가?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텍스 리펀드, 환급세액이 있던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던가? 그런 것이죠. 자, 31번 라인을 봤더니요. 1120 페이지 1의 31번 라인을 봤더니 토tal 텍스래요. 총 산출세액이래요. 총 산출세액. 그런데 어디서 그걸 계산해서 가져왔냐? 스케줄 J라는 곳에서 계산을 했더래요. 스케줄 J의 라인 11 금액을 가져왔대요. 스케줄 J가 어디 있는데? 1120 페이지 3에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서 3페이지. 핸드아웃 두 번째 거 3페이지 스케줄 J 페이지 3 보시는 거예요. 인강으로 수강하신 분들은 첫 번째 시간에 아예 1120 자체를 통으로 올려드렸어요. PDF 파일을. 그러면 거기 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3페이지 출력해서 보시든 그냥 PDF 파일로 보시든 간에. 자, 3페이지 보시면 스케줄 J 파트 1 2번 라인이 인컴 텍스가 나와 있죠. 이게 정규 법인세예요. 이 산출 구조로 본다면 얘야 얘. Regular income taxes, regular corporate income tax, 정규 법인세. 정규세 과표에다가 정규 법인세 과표에다가 정규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정규 법인세. 21% 법인세율. 그 다음에 OA 라인이 뭐예요? 여기부터 이제 크레딧. 우리 텍스 1 때 봤던 foreign tax credit. 1118 첨부하세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중과세 조정. 취지죠. 그 다음에 OC 라인이 general business credit. 텍스 1 때 보셨던 일반 사업 세액 공제. 그 다음에 나머지 건 필요 없고 8번 라인 하이라이트. 8번 라인. 그래서 지금 방금 이 정규 법인세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크레딧 라인도 있고 세액공제. 그 다음에 요거 아드 텍스 쪽에서 8번 라인이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8번 라인 인적 지배법인세. attach schedule PH 첨부하세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스케줄 PH. 어디서 봤어요? 아까 페이지 1. 1120 페이지 1. 왼쪽 상단, 왼쪽 맨 위에. 폼 넘버 바로 밑에. 체크하세요. 퍼스널 홀딩 컴퍼니면 체크하세요. 그렇죠? 퍼스널 홀딩 컴퍼니면 체크하세요. 그리고 스케줄 PH라는 걸 첨부하세요. 이유는 이 인적 지배법인에 해당이 되면요. 정규 법인세 외에도 추가로 인적 지배법인세라는 걸 납부하여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타 조세 합산하시고요. 스케줄 J에서 합산하시고요. 나머지 건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11번 라인에 total tax가 나와요. 11번 라인에 total tax. 그거 어디로 가지고 가세요? 31번 라인으로 1120으로 가져가세요라고 나와 있죠. 스케줄 J에 11번 라인 맨 뒤에 보면 enter here 계산된 거 11번 셀에도 집어넣지만 앞에 페이지 1에 1120 페이지 1에 31번 라인으로도 가져가세요. 옮겨 적으세요. 이기하세요. 그래서 1120 페이지 1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1120 페이지 1에 31번 셀로 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요거 31번 셀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tax liabilities, total tax. 그다음에 이제 기납부 세액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리페이먼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리페이먼트 금액은 어디서 오냐? 일단은 스케줄 J의 part 3, 스케줄 J의 part 3 payments. 13번 라인은 직전 사업연도 거 기납부 세액인데 과다납부였는데 그거 환급 안 받고 당해 사업연도 예납세액으로 충당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금액. 이런 거죠. 요 텍스 리펀드를 예를 들어서 올해도 텍스 리펀드를 지금 받아야 된다. 근데 귀찮다 이거죠. 번거롭다 이거죠. 이거 환급 받고 또 다시 어차피 중간 연합해야 되는데 번거롭다.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사업연도분 중간 연합액으로 충당해 주세요라고 체크하면 돼요.
막 환급 받고 또 다시 중간 연합하고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겠죠. 양쪽 다. 납세자 측도 과세 관청 측도. 그게 작년도에도 있었던 거야. 직전 사업년도에도. 그게 스케줄 J의 파트 3의 13번 라인 얘기고요. 올해도 중간 연합했대요. 14번 라인. 스케줄 J의 14번 라인. 올해도 estimate tax payment 했대. 미리 냈대요. 그리고 18번 라인. 위도 홀딩 된 것도 있대요. 원천 징수된 것도 있대요. 미리미리 소득에 원천이 생길 때. 그래서 페이먼트 한 게 있고요. 기타 다른 것들 반영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 23번 라인 금액이 나왔고요. 그 23번 라인 금액이 1120 페이지 1의 33번 라인으로 가요. 기납부색 33번 라인. 1120 34번 라인은 충분히 미리미리 납부를 해야 돼요. 중간 연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들도 그랬듯이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널티 중간 연합 미달 납부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내야 되는 상황이면 같이 합산해서 내세요가 1120 34번 라인입니다. 1120 페이지 1의 Estimated Tax Penalty. 그거까지 이제 반영을 해보면 아직도 차감은 납부해야 될 어마운트 오드가 있던가 텍스 듀가 있던가 아니면 미리 낸 게 많아서 오버페이먼트 상황이던가 환급 받고 싶으면 37번 셀에 입력하고 다음 사업연도분 중간 연합액으로 충당코자 한다면 37번 셀에 넣지 말고 그 앞에 37번 라인에 credited to 다음 사업연도 estimated tax 지금 스페이스에다 넣던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당 임원 서명하고요. sign here 담당 임원 서명. 그 다음에 세무 대리인이 있을 시 대리인 서명. paid preparer 대리인 서명.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스케줄 J까지 보신 거고 스케줄 K는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목적상으로는 별 의미 없음. 기업 정보 신고란 기업 정보 신고란 스케줄 K에 1번 라인 보시면 현금주의 쓴대요, 발생주의 쓴대요, 기타 다른 회계 인식 기준 쓴대요, 그런 거지. 캐시 베이시스, 어크로 베이스 등등. 업종 코드가 어떻게 되고요, 업종이 어떻게 되고요, 생산품은 어떻게 되고요, 그런 거. 시험 목적상 의미 없음. 그러면 우리가 교재로 봤을 때 255, 56, 57, 58까지 본 거고요. 259페이지. 이제 교재 259페이지. 그래서 법인세 신고서는 이제 우리가 쭉 디테일을 볼 때 옆에다 딱 놓고 보시면 되겠고 교재 259페이지를 보시면 스케줄 L 있죠. 스케줄 L, 밸런스 시트, 북스, 북 얘기 나오면 회계 장부,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숫자들, 북 얘기하면 장부,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표, 시트인데요. 각 어카운트 밸런스들을 보고하기 위한 시트들이래요. 밸런스 시트래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쭉 열거된 assets 자산들이 이러이러하고요. 밑에 그 자산의 원천들 source들이 liabilities로 이만큼 있고요. 어카운트 페이어블부터 외상 매입금부터 쭈루루룩 21번 라인 other liabilities 기타 부채까지 있고요. 자본 shareholders equity section 22번 라인부터 capital stock 자본금 preferred stock 우선주 자본금 common stock 보통주 자본금 23번 라인 additional paid in capital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24번 라인 이익잉여금 appropriated 적립 각종 준비금 적립금 25번 라인 이익잉여금 및 처분 이익잉여금 요거로부터 배당금 주는 거죠. 주주님들 투자해준 돈 갖고 비즈니스에서 이익 났어요. 그거 쌓아놓은 거 갖고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각종 조정 사항들 있고 그 다음에 트레저리 스탁 레스 트레저리 스탁 차감 항목으로서 자기 주식 트레저리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고요. 됐고요. 밑에 스케줄 M1, M2 보이시죠? 그 두 개 묶어서 요거 나중에 이제 학점 신청하신 분들, 텍스트 학점 신청하신 분들 이거 과제물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백그라운드 데이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역시 텍스 지금 요거 학점 텍스3 학점으로 나가던가요? 요 학점 신청하신 분들 텍스 1 때 그랬듯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최종 CPA 시험 준비 목적상 공부하실 거 아니야. 그죠? 그거 자필로 A4 사이즈로 장수 제한 없이 요 텍스트 끝날 때까지 쭉 모아다가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259페이지에 스케줄 M1, M2 연방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윈도우에 1120 치시면 요거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필로 위에 스케줄 L은 필요 없고요. 이건 정보신고 차원의 재무상태표예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상태표, 비교 재무상태표 위에 스케줄 L은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비기닝 엔딩 있죠? 비기닝 엔딩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그 스케줄 L은 필요 없고 밑에 M1과 M2라는 걸 작성하셔야 되는데 스케줄 M1이 뭐냐면 세무조정계산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제목이 뭐예요? 스케줄 M1은 Reconciliation of Income or Loss per Books Books 그래서 결산서상의 이익 혹은 손실로부터 출발을 해서 with income per return 법인세 신고서상의 인컴으로 taxable income으로 조정하는 계산서다. 그래서 스케줄 M1의 1번 라인인 net income, net loss per books 결국은 결산서상의 단기 순손익이니까 손익계산서상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상의 단기 순이익 혹은 단기 순손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순이익, 순손실이겠죠? 순손익이겠죠? 회계기준을 적용한 금액. 근데 우리는 세법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잖아. 법인세 신고는 세법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 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금액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차이 나느냐? 그 차이 조정하는 표예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하단에 10번 라인 보시죠? 스케줄 M1의 10번 라인. 인컴! 페이지 1, 1120 페이지 1에 라인 2원의 8 금액까지 조정하세요. 요거로 조정하는 거예요. 요거로 조정하는 거, 요거로. 텍스원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 이거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거다. 정부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할 목적으로 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업들은 조직들은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Revenue, Expense 매칭시켜라. 그 해의 레비뉴를 위한 익스펜스들은 매칭시켜서 처리하세요. 그 해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한 개인 로스 네팅 치세요. 그래서 보고하세요. 당의 영업 성과를 넷 인컴이 났느냐 넷 로스가 났느냐를 보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BS에 반영하세요. 마감하시고 반영하세요. Asset, Liabilities, Capital 그 다음에 회계 쪽에서는 Retained Earnings 당연히 순이익이 났으면 자산도 늘겠지만 이익잉여금도 늘겠죠. 순손실이 나서 까먹었으면 자산도 까먹었을 거고 이익잉여금도 까먹었을 거고 또 어느 경우라면 이 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했죠. 자본 잠식까지 될 수 있을 거야.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텍스 리턴 작성해야 돼요. 법인세 신고서. 근데 우리는 인터널 레비뉴 코드에 따라 작성하네. 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해야 되네. 근데 목적이 달라. 이쪽은 이 손익계산서라는 표의 정보 이용자들한테 그들의 의사결정에 좀 useful한 information을 provide 합시다. 라는 목적으로 회계 기준이 제정되고 그 기준에 따라 작성된 숫자들이잖아요. 작성된 표잖아. 그렇게 해서 얘네들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당의 영업성과 정보를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이거는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 법인세 산출 신고 납부 이거 목적이야. 그리고 각종 이 입법 취지에 따라서 자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거 숫자가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이 목적이에요.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여 정확한 법인세를 산출해서 법인세 세금을 납부해 합시다 라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과세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공제를 인정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거에 따라. 그래서 이쪽 금액하고 이쪽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쪽은 레뷰니나 개인으로서 인컴인데, 당의 인컴인데 이쪽은 택서블한 인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익스펜스나 로스로서 이거 디덕션 항목이었는데, 이쪽은 법인세 목적상 디덕션을 인정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팅 쳐요. 여기도 우리 쪽도 네팅 쳐봐.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얘는 입금, 이익, 익자, 입금. 그래서 여기에 이 정보가 여기에 포함돼야 될 항목을 입금 산입 항목, 산입 인클루전 시켜야 된다. 입금 산입. 이쪽은 인컴이 이쪽이 인컴이 아니야? 입금 불산입. 입금 항목이 아니야. 입금 불산입. 손금 이쪽 익스펜스 로스인데 손금 산입 항목이다. 포함 못 시켜?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금 산입, 불산입. 입금 산입, 불산입, 손금 산입, 불산입. 이렇게 해서 우리 세법과 시행령 따라 이 금액이 결정되고, 네팅 쳐. 파지티브 금액이 나와. 택서블 인컴. 법인세 내야 돼. 택서블 인컴이 냈대. 네게티브 금액이 나와. 넷 오퍼레이팅 로스. 결손이 났대. 결손이. 순소득이 없어요. 결손이 나서. 법인세 안 내도 되죠. 소득이 있어야 법인세를 내지. 법인소득세를. 그리고 우리 세법 기준으로도 BS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법 기준 asset, 세법 기준 liabilities, 세법 기준 capital, 자본금. 다음에 세법 기준의 이익잉여금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earnings and profits다라고 부른다라고 우리는 tax 1 때 잠깐 보셨었네요. 그래서 회계 쪽에서는 요거 아까 이거 unappropriate retained earning 갖고 배분이 이루어지면 그게 배당. 회계 쪽에서의 배당. 우리 세법상의 배당은 이 earnings and profits에서 배분이 주주한테 이루어지면 세법상의 배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갭과 인터레비트 코드 간의 목적 차이 때문에 이 두 금액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회계 쪽 금액과 세무상의 그 세법 기준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많아요. 텍스1 때 보셨던 거. 예를 들어서 interest revenue, 이쪽 회계 쪽에서 interest revenue 발생주의에 따라서 재무상태표까지 accrued 거, 발생한 거, 다 이거 interest revenue로 잡혀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방채 이자 수익이든 회사채 이자 수익이든 또 이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이든 이쪽에서는 발생주에 따라 다 인컴이야. 근데 이쪽에서는요, 회사채 이자 수익, 또 연방채 이자 수익, 그런 건 택서블한 인컴이지만, 이쪽에서도 인컴이지만,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은, 이쪽에서는 택서블한 인컴이 아니죠. 저쪽에서는 인컴, 이쪽은 인컴이 아니야. 입금 불산입 항목이야. 그 차이 나는 항목도 생긴단 말이죠. 관련 이자 비용, 걔네들 그 투자 수익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차입했어요. 차입금 이자 비용. 이쪽은 그냥 발생주에 따라 기말까지 발생한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전부 인컴 까먹겠죠. 다 익스펜스로 잡혀야지. 근데 이쪽에서는 다 디덕션 항목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어? 못해요.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 창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비용은 손금 불산입 항목이란 말이에요. 이쪽 디덕션 못 받아. 그런 차이 이미 그거 알고 계시는 거단 말이죠. 또 업무상 식비, 이쪽은 100. 업무상 식비 발생액 100. 100이면 100. 다 비용이야. 밀즈 익스펜스야. 비즈니스 밀즈 익스펜스. 이쪽은 원칙 50. 50밖에 인정 안 해줘요. 그 차이 조정을 해갖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게 세무조정 계산서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단기 한 회계 기간 동안의 손익부터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세법 기준의 taxable income이나 net operating loss로 가는 거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을까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일정 회사들은 방금 보시게 될 스케줄 M1을 통해서 세무조정해서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큰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조그만한 이 스케줄 M1 갖고 안 돼. 더 디테일을 신고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양식이 스케줄 M3.
세무조정 계산서 스케줄 M3가 어디에 있어요? 260페이지에 있어요. 260페이지에 보시면 스케줄 M3 Net Income, Net Loss, Reconciliation 단기 순손익부터 출발해서 조정한대요. 어떤 코퍼레이션이 이 스케줄 M3를 신고해야 될 대상이냐면 Total Assets, 자산 총액이 사업연도 종료에 현재 자산 총액이 of $10 million more 1,000만 불 이상인 기업들은 스케줄 M3로 신고해야 돼요. 스케줄 M1 대신에. 그래서 261페이지 보시면 파트 2 살짝 내려보면 볼드체로 Income Items 소득 항목, Loss Items 손실 항목 조정하는 파트예요.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A, B, C, D 칼럼을 보실 수 있어요. A 칼럼은 Income Loss per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 금액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숫자로부터 출발해서 B칼럼, C칼럼 조정해서 D칼럼 나오는 건데 B칼럼 Temporal Difference 일시적 차이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는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의 금액의 차이가 소멸하는 시점이 오는 일시적 차이 항목. C칼럼 Permanent Difference 영구적 차이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시간이 경과해도 회계 쪽 금액과 세무상의 금액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요. 평행선을 달려요. 그런 차이 금액을 조정해서 D칼럼 Income 혹은 Loss per Tax Return 법인세 신고서상의 소득 혹은 손실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차이 뭐가 일시적 차이가 있을까요? 감가상각비 같은 거. 기계장치 100짜리 취득했어요. 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 방법하고 세법기준상의 감가상각 방법에 차이가 있네. 그래서 올 한 해 회계 기간 동안의 금액은 차이가 나네. 그러나 언젠가는 100을 주고 취득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언젠가는 100이 되는 장부가가 0이 되는 그런 순간이 둘 다 올 거란 얘기죠. 회계상으로도 세무상으로도. 그게 일시적 차이. 또 각종 예를 들어서 회계 쪽에서는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걸 써라. 대손 추정해라. 대손. 어카운트 리시버블에 대한 대손 추정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에이징 스케줄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얼마나 못 받게 될지 미리 추정해서 수익에 대응시켜 세일즈 레비뉴에 대응시켜서 배드 데트 익스펜스 처리하시고 AR의 컨트라 개정으로 AR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보고하기 위해서 얼라운스 잡으세요. 얼라운스 충당금 AR 반대편에서 충당금 얼라운스 설정하세요. 그 배드 데트 익스펜스만큼 디덕션 인정할게요. 회계상으로. 근데 텍스 쪽에서도 인정하네. 텍스 쪽에서도 다만 방법은 차이가 있죠. 직접 감액법, 직접 차감법을 통해서 실제로 대선 확정된 것만 디덕션 처리하세요. 어쨌든 양쪽 다 디덕터블이야. 시차만 있을 뿐 디덕터블이라는 차이는 없어요. 주거니 받거니 어느 쪽이 먼저 회계 쪽이 먼저냐 세무 쪽이 먼저냐지. 그거 다 일시적 차이 항목들이야. 그러나 영구적 차이 아까 여러분 주미 지방채 이자 수익 같은 거 이거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차이가 없어.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회계 쪽에서는 계속 인컴이야. 텍스 쪽에서는 계속 인컴이 아니야.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맨 오른쪽에 신고서상의 법인 신고서상의 칼럼이 나오는데요. 파트 2는 인컴과 로스 항목.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 파트 3. 파트 3는 expense 비용과 디덕션 각종 비용 및 디덕션 항목 공제 항목들 조정하는 그런 표입니다. 디테일하죠? 아까 스케줄 M1에 비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거지. 259페이지. 스케줄 M1의 주의 Note. The corporation may be required to file Schedule M3. M3로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케줄 M3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255페이지. 255페이지 말고,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 1110 페이지 1. 폼 넘버 바로 밑에, 체크란. 1110 폼 넘버 바로 밑에, 체크하세요. 4번. 스케줄 M3 attached 하는 법인은 거기 체크하세요. 그 박스에.
세무조정계산서를 M3로 제출하는 법인도 체크하세요라는 체크란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 스케줄 M2. 그래서 잠깐 칠판칠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여기로 오게 되는데 이 부분 조정하는 부분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종착역이 어디냐면 종착역이 이 종착역이 어디에 종착역이 28번 라인. 30번 라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돌이라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하고 수치배당금 공제제도라는 것은 이건 회계 쪽에서는 없는 제도예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수치배당금 공제제도 얘네들 굳이 얘네들까지 조정해갖고 요거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다. 그 위에까지만 조정해서 신고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259페이지에 하단 M2. M2. Analysis of unappropriate retained earnings for books. line 25. 스케줄 L. 스케줄 L에 위에 재무상태표. 259페이지에 위에 스케줄 L에 아까 잠깐 보셨던 25번 라인 있잖아요. 25번 라인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거의 기초잔액 그리고 기말잔액을 스케줄 L을 통해서 신고하잖아요. 기초잔액은 전기말 기말잔액이겠죠. 전기말 잔액이 올해 기초잔액으로 2월 돼서 넘어왔을 거고 올해는 또 기말잔액이 이런데 왜 기초잔액 대비 기말잔액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를 스케줄 M2를 통해서 신고하세요. 그거예요. 밑에 스케줄 M2. 그래서 1번 라인이 스케줄 M2 1번 라인이 기초잔액. 그리고 올해 넷인컴 나서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리고 기타 항목 때문에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디스비션스. 올해 배당에서 이만큼 줄었어요. 올해 배당에서 현금 배당, 현물 배당, 현금 배당, 또 주식 배당, 현물 배당에서 이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었어요. 그리고 기타 준비금, 적립금 때문에 올해 넷인컴 중에서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줄었어요. 그래서 기말 잔액이 8번 라인이에요. 8번에 기말 잔액 엔딩 밸런스가 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 신고 차원에서 신고토록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이제 이 두 섹션, 이게 시험제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1과 M2. 특히나 M1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무조정 부분은 무조건 출제된 레귤레이션, 텍스 부분으로 출제. 그래서 과제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63페이지. 자, 263페이지. 코퍼레이션의 인컴텍스 납세 의무, 도메스틱 콥, 포린 콥 다 있어요. 미국 법인, 또 외국 법인. 미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미국 정부에 세금 내야 되겠죠. 외국 법인들도. 그래서 법인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후 이익 주주들한테 배당하면 또 배당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디비던드 페이드는 인트레스트 페이드하는 성격이 다르다. 회계 처음 하신 분들. 디비던드 페이드는 어디서 빠져나가는 거야? 디비던드 페이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현물 있어요. 현금 배당은 여기 현금 빠져나가.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빠져나가. 현물 배당은 여기 현물 있어요. 현물 빠져나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빠져나가.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돌아요? 이거 자본금으로 슉 리클래스파이 되는 거 보이죠?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쪽으로 슉 가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일 거는 마찬가지. 현금 배당, 현물 배당, 슉슉슉슉슉. 주식 배당, 슉슉슉슉슉슉.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주주와의 자본 거래입니다. 배당금 지급은 이런 공제 항목들이 아니에요. 응? 이런 공제 항목이 아니야. 이자 비용은 사업상 이자 비용은 비용 맞지요. expense, interest expenses, interest expense, interest expense.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디비던드 리시브드하고 디비던드 페이드도 회계 처음 하신 분들, 디비던드 리시브드는 그건 인컴이 생긴 거예요. 수익이 생긴 거예요. 소득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디비던드 페이드는 그건 비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익 낸 거 법인세
비용 빼고 남은 이익금을 투자해준 주주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 뿐이야. 그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덕션 항목이 아니라는 거, 디비던드 페이드는 디덕션 항목이 아니에요. DRD랑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디비던드 리시브드에 대한 디덕션하고 DPD는 헷갈리시면 안 돼. DRD와 DPD는 성격이 다르. 나중에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법인 설립, 청산, 설립부터 사업 운영, 청산, 까지 이제 관련된 모든 텍스 아이템들에 대한 지금 법인세법을 살펴보실 건데, 우리가 텍스 1에서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를 받잖아요. 개인 소득세율은 개인은 또 누진세율 구조였잖아. 초과 누진세율 구조. 프로그레시브한 텍스 레이트. 근데 법인도 원래는 그런 초과 누진세율 구조였지만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플랫 텍스 레이트로 바뀐 거죠. 단일 세율로 바뀌었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은 부분을 텍스 1 때 비즈니스 인컴, 비즈니스 디덕션 보면서 사실은 법인세법도 상당수 정리가 끝나버렸어요. 그 때문에 텍스 1 때 안 봤던 내용들 위주로 텍스 2에서는 법인세법 정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로 크게 나눌 거예요. 설립 단계, 사업 운영 단계, 청산 단계. 포메이션 단계에서 보실 거는 텍스 프리, 법인세 부담 없이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할 수 있는 거, 법인 설립할 수 있는 내용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비, 개업비, 오가니제이셔널 코스트, 스타트업 코스트에 대한 처리, 창업비, 개업비, 사업 활동 단계에 들어가서 트래블 컨트리뷰션, 기부금 공제, 법인의 기부금 공제, 디비던드 리시브, 수입 배당금, 즉 DRD, 또 캐피털 게인, 캐피털 로스는 복습이지만 텍스 1 때 보셨지만 다시 한번 리뷰, 잠깐 리뷰, 결손금, 법인의 결손금 2월 공제 제도, 그 다음에 디비던드 페이드, 디스트리뷰션스 메이드, 각종 배분, 디스트리뷰션, 배당을 포함하는 배분 얘기도 해볼 거고, 청산 단계 들어가서 컴플릿 리퀴데이션, 완전히 이 청산 절차를 거쳐서 해산해버리는 그런 경우하고, 그 경우에 세무상 처리, 텍스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리오가니제이션, 코퍼레이트 리오가니제이션, 조직 변경, M&A, 또 자본 구조의 중대한 변경, 뭐 이런 등등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게 돼요. 264페이지. 맨 위에 우리 PHC에 대한 얘기도 해보게 될 거고요. S법인은 별도 챕터에서 보실 거야. S법인은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S법인은 같은 주식회사지만 별도 챕터에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and AT 이런 거 지금은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적 지배법인세, 그 다음에 Accumulated Earnings Tax라는 용어 잠깐 보이시죠? 마지막에 적정 유보 초과소득세라는 건데 이런 것도 앞으로 보실 거고, S법인 뒤쪽에서 별도 챕터를 보실 거고, 방금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밑에 넣어드렸어요. 포메이션 단계, 오퍼레이션 단계, 리퀴데이션 단계,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들, 주요 주제들. 그리고 265페이지 우리가 실제 법인세 신고서를 봤죠? 지금 방금 그거 다시 정리해드린 거고요. 다만 265페이지의 그 공제 항목 중간에 디덕션 쪽에서 쭈루루루 내려가서 2월 결손금 공제 직전, 즉 아더까지 일단은 한번 도로 디덕션이 쪼개져야 되고요. 그 2월 결손금 공제 직전, 2월 결손금 공제 직전이 예, 2월 결손금 공제 직전이 요거라는 얘기죠. 28번 라인. 아더와 돌 디덕션 그 사이가 28번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A가 놀 디덕션이고 29B가 스페셜 디덕션, DRD, 디비던드 리시브드에 대한 디덕션. 그러면은 30번 라인 과표 나온다, 법인세를 적용한다, 기타 세액 공제 등등 처리한다. 이거죠.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266페이지. 위에 그로스 인컴부터 출발한다. 각종 디덕션 뺀다.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taxable income 및 tax rate. taxable income은 그로스 인컴 빼기 디덕션. 거기에 taxable income 과표 나오면 tax rate 법인세율 적용. 그다음에 그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공제 같은 거 차감하고 기타 조세 합산하고 최종 산출세액 나온다. tax liability. 세율은 이건 바뀌었죠. 이제 taxable income이 높을수록 과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진세율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가 아니죠. 이제는 그냥 flat tax ratio, flat
21% tax rate. 세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법인세율은 단일 세율이에요. 프로그레시브한 게 아니라 플랫 21% tax rate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버뷰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시간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 챕터 3에서 보셔야 될 전체 큰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부터 우리 포메이션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보시죠. 포메이션. 법인 설립 단계부터 쉬실게요.